안녕하세요. 가족 치료 우리 다시 1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장 이야기 치료 시작하다가 기본 전제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이야기 치료 내러티브 테라피 또는 내러티브 어프로치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는 대로 8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사회 구성주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치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치료는 특별히 화이트와 앱슨이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치료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야기들로 구성된 인생,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냐 나쁜 이야기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긍정적인 인간, 부정적인 인간으로 다양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데이비드 앱스턴과 마이클 화이트, 예, 우리나라에는 2011년에 이제 이야기 치료학회가 창립이 됐고, 한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야기 치료가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본 전제로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다. 경험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너와 나 사이에 경험이 만들어진다. 정체성은 사회 안에서 또 구성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다. 사람과 문제를 별개로 취급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를 외제화시킨다. 바깥으로 끄집어내버린다. 이야기는 삶이고 삶은 곧 이야기다. 삶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삶은 복합적인 이야기가 뭉쳐져 있다. 인간은 능동적인 행위로 자기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대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미래에 살아갈 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야기가 부정적이고 경적이고 병리적이고 아픈 것이고 역기능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바꾸겠다. 대한 이야기, 새 이야기를 내 인식, 내 사고, 내 삶 속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겠다.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내담자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 문제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점차 감소시키고 새로운 이야기,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담자 가족 스스로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향으로 자기 가족 이야기, 대한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치료 목표, 이야기 치료의 목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가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지배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다. 아빠에게 혼이 났다.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다. 우리 가정은 가난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업신여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 이야기지만, 그 가정의 이야기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계속 흘러나온다면, 나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살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혼이 났다. 우리 아빠는 술을 많이 드셨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었는데, 그런 이미지,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 지배적인,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야기의 어떤 내용들이고, 그 이야기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행복관이나 이런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배적인 이야기를 결국은 부수적인 이야기로 만들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까지 쭉 이어왔던 이야기를 이 지배적인 이야기 외에도 부수적인 다른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 또 한때 사춘기 때 좋은 이성의 친구를 만나서 행복했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수적인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지배적인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 살아온 나지만 미래는 새로운 대안 이야기, 새 이야기, 새로 만든 이야기, 창조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의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처럼 또 새로운 대안 이야기로 내 인생을 꽃피울 수가 있겠죠.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물 들어오지도 못하고 낮 12시 가장 더운 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 들어왔던 그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수가성 여인에게는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남편을 계속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런 게 이야기 지배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부터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메시아를 만나고 구세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로에 들어가서 카멘 씨 여기 와 보세요.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뀐 거죠.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복음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대안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치료, 가족 치료, 특별히 이야기 치료의 중요한 그런 방향성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1단계에서 쭉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가는데 1단계는 문제를 듣고 경청하고 문제를 해체시킨다. 데리다라는 학자가 해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내가 꽉 잡혀있는 문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면 그걸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또 열등감, 상처 이런 이야기를 다 깨버리고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부수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구축 만드는 거죠. 또 대안 이야기, 그리고 대안 정체성 구축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외제화를 시도하는데 해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외제화하고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이 평가의 이유와 근거를 찾고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것인데 문제를 외제화한다는 것은 내가 우울증이 있다, 막 그렇게 남편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 또는 어떤 가족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 이제 그 우울증, 가족 문제 이것을 외제화시키려면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가?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우울증을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우울이라는 녀석이 내 삶에 찾아왔다. 우울이가 내 삶에 찾아왔다. 나는 우울이를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울이를 내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우울이가 나는 싫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내 삶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체한다, 부셔버린다. 새롭게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집을 부시듯이 문제를 해체한다.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단계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건축한다, 구축해 나간다. 독특한 길가의 외제와 독특한 길가의 영향 탐색,
독특한 결과 영향평가, 그 평가 이유와 근거, 독특한 결과, 그러니까 부수적인 이야기가 내가 우울증이 굉장히 있었는데 부수적인 다른 이야기도 있다. 우울증만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더니만 그 친구가 참 행복하게 자기 실현을 하며 자기 일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도 잠재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가끔씩 그 친구 일을 도와줄 때 나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또는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희열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또 내가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찾아온다. 우울이 떠난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잡아서 그것을 또 새롭게 독특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상담자와 함께 대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제작 시도, 회원 재구성 시도, 정의 예식, 뭐 이런 걸 통해서 대한 이야기가 아주 건강하게 구축이 되고 만들어진다면,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출발점, 동기 의욕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 치료, 네거티브 테라피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 새로운 의미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꾸려가고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에 대한 전문가도 나다.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내 삶을 내가 구축하고 건설해 나간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 문제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내가 나의 이야기, 내가 만드는 새 이야기, 대한 이야기가 내 삶에 똑바로 서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원래부터 인간은 말하고 이야기하는 존재이니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이야기, 좋은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꿈이 만들어지니까 이야기 잘하는 사람을 누구나 호감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존재, 이야기하는 존재, 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한 정체성을 구축한다. 새로운 정체성. 이야기와 함께 만들어지는 가치, 나의 존재, 나의 방향성, 나의 비전과 함께 대한 정체성,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정체성을 만든다. 그런 거죠. 정체성 지향 상태를 탐색하고 행동 탐색하고 내담자의 기여, 대상의 기여 탐색, 의미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다시 말하기를 통해서 점차 대한 이야기가 튼튼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 잘못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이야기,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이야기 치료의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 내러티브 테라피의 치료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탈중심적이고 영향력 있는 위치를 고수해야 된다. 탈중심적이고 라는 이제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이론적이거나 어떤 규범적이거나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고 또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삶을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것이 탈중심적입니다. 그게 어떤 이론에서 규범에서 어떤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접목하고 현실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의미를 만드는 그런 틀을 갖도록 치료자는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고수한다. 영향력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해체시키고 규범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 내담자가 깨지 못하는 어떤 틀, 규범, 습관, 관습 뭐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라는 뜻이겠죠. 치료자의 전문적 이론이나 지식보다 내담 가족이 제시하는 이야기, 나 삶의 지식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 포스트 모더니즘, 특히 후기 가족 치료 이론들은 내담자 가족이 전문가다. 그들에게 모든 자원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치료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이론이나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치료자보다도 내담자 문제는 내담자가 계속해서 싸워온 문제고 갈등하는 문제고 내담자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바깥에서 어떤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공급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틀을 깨서 또 해체시켜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들 안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찾도록 겉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치료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담 가족이 제시하는 삶의 지식, 기술, 이야기에 우선 순위를 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담자 중심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모든 것을 맞춘다. 그렇게 보시도 좋겠습니다. 치료자는 질문과 반응을 통해서 가족이 대안적 인생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질문과 반응을 통해서 이 질문하고 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감과 반응을 해주면서 이제 내담자 가족이 대안적인 새 이야기,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새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과거의 잘못된 이야기, 엮이는 이야기, 상처 입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는 이제 그걸 다 깨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외재화시킨다.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옷에서 벗어나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가족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관한 주저자고 치료자는 공동저자이다. 책을 쓰는데 논문을 쓰는데 주저자가 있고 공동저자가 있다면 내담자 가족은 자기들 이야기가 자기들을 이끌고 자기가 만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담자 가족이 주저자다. 이야기를 만드는 주저자다. 치료자는 옆에서 도와주는 공동저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야기 치료는 후기 가족 치료에 있어서 대안 서로 같이 만나서 사회성을 만들고 이야기하는 존재고 의미를 갖는 존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제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이야기, 이야기의 주인공, 이야기의 주저자가 되는 내담자 가족. 그래서 그 이야기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두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치료 기법이 이야기 치료고 치료자의 역할은 이렇게 주된 어떤 지시자의 입장보다는 보조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돕는 그런 치료 기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 치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그 자체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많이 갖게 만들어 준 거죠.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의 전문가가 되도록 돕고, 긍정적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재구성하도록 돕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치료자는 내담자가 새로운 신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이상,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야기 치료는 이야기를 새롭게 만든다.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해체시켜버린다. 라는 이제 방향성에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적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